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님으로 만나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말씀하셔가지고 서운했다라는 거. 아, 오래 가네요. 네. 네. 아니요, 다음 주는 안 갈게요. 아, 선심 쓰시듯이. 네. 네.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만나뵈니까 반갑습니다. 아, 참 이번 주가 상당히 격동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점점점 긴장이 좀 고조된다고 해야 되나요? 잠시 지금 계엄 때문에 한 달간 거론이 많이 되지 않았던 명태균. 아, 네. 명태균이 다시 요즘에 이제 명확한 증거 자료들, 검찰이 포렌식한 증거 포함해서 그걸로 해서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이른바 황금폰 리스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태균 리스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황금폰 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아우 쟁쟁한 인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아, 근데 명태균 거짓말했어요. 자기 황금폰 열리면은 무슨 2주 만에 탄핵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2달 됐어요. 그거는 조금 그런데 모르겠어요. 네, 네, 그건 좀 그런데 검찰이 막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거를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왜 막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황금폰도 완전히 다 열리거나 비화폰도 마찬가지. 폰이란 폰은 아. 검찰이 연결돼 있어서 좀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아이폰입니다. 비아폰 이거 뭐가 필요 없어. 예. 왜 한동훈이 아이폰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 선배님 폰은 뭐예요? 아이폰입니다. 아, 예, 최신 아이폰 15로, 요즘 16이가 나오는구나. 아이폰 15로 바꿔서 16은 조금 돈이 없어요. 방송하다가 말고 갑자기 아이폰 광고비 받으셨어요? 아니, 갑자기 이거. 아이폰을. 아니, 우리나라 네. 아이폰 시장이 원래 한 10% 정도였어요. 네네. 근데 그 아이폰 시장이 30%로 늘어났대요. 1등 공신이 한동훈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거의 폰과 카메라 약간 이런 쪽이네요. 그러니까 네. 요즘 늘 그래요. 이렇게 특히 검찰과 뭔가 연결이 되면은 항상 폰 카메라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핸드폰은 아이폰이라는 아니, 써봐! 아유 참 엉뚱한 결론인데 아무래도 광고 어디서 받았는지 그건 제가 한번 뒤를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다 아이폰이, 다 애플이야, 다 애플. 여기 지금 컴퓨터도 애플이고요. 노트북도 애플이고. 저는 다 삼성입니다. 아. 네. 아니구나 노트북 LG네요. 네. 근데 명태균 황금폰을 보니까 네. 아이폰이 없더라고. 아, 자, 무슨 아이폰 얘기만 그렇게 하세요? 네, 아무튼 예, 요새 아이폰이 앞으로 뜨게 되겠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시고 빨리 쭉쭉 아. 하시죠. 네. 어쨌든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김건희는 이제 네. 죽었다. 명태균 황금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죠. 네, 내온을 보니까 진짜 와, 어마어마하더만요. 살짝 요새 맛배기로 나오잖아요. 아, 맞아. 진짜 맛배기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맛배기가 야 진짜 맛배기다. 윤석열 같은 경우도 왜 그거 있었잖아요. 그 공천 관련돼서 네. 당에서 좀 시끄럽네. 그 뒤에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아마 그 무렵인 육성 것 녹음. 같아요. 네. 어제 이제 김건희 육성도 나오고. 그날이죠. 김건희 육성 나온 날이 그날이죠. 아, 그날이에요? 네, 그날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 그렇죠. 이게 윤석열하고 그 명태균하고 통한 한 40분 있다가 김건희가 통한 게 지금 나오는 육성입니다. 아, 네, 당일 같은 날. 어쩐지 내용이 네, 비슷했어. 당일 같은 날 시간차는 40분 정도. 아. 정확하게는 48분. 야, 그래서 뭐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라고 했었는데. 뭐 당에서 말이 많네. 뭐 이런 약간 좀 윤석열. 그게 먼저요, 나중인 거. 그게 먼저. 그게 먼저. 네, 그게 먼저고요. 그러고 네. 난 다음에 김건희가 한 번 더 전화를 한 거군요. 그리고 나서 김건희가 전화를 한 거죠. 야, 아니 한 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네. 그걸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한 번 더. 네. 그건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윤석열의 녹음 파일, 육성 녹음 파일이 녹취록이 있고 음성 메시지가 있고요. 예. 우리가 오늘 계속 아침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건희 목소리는 그 뒤에 정확하게는 48분 이후에 나온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자, 아마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우, 또 들어야 돼?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거 또 들어도 재밌을 것 뒤에 같아요. 강의시키고 김건희를 예, 보내버려야죠. 이거 우리 김건희 보낼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네. 나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 예, 사모님. 거의 믿는데 할수 있어. 유장이 안 되면 조용.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네.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선생님.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12년도 5월 9일 오전 10시 49분입니다. 근데 이날이 근데 그 전에 오전 10시 1분에 아까 했던 윤석열의 전화 통화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요. 그날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고 아, 하루 전날이구나.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입니다. 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김영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엉겨붙는 그 시점이군요, 한참.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 명태균하고 뭔가 같이 뭔가 하지 않고 명태균이만 뭔가를 제출해서 보낸 것처럼 되게 거리를 두려고 했고 지금까지 김건희 육성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나왔다. 그리고 더 있다. 야, 이게 지난번에 같이 터졌어야 재밌을 것 같은데 부부가 이렇게 아니요. 주거니 받거니 했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약간 이슈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피습당했을 때도 피를 다 경찰들이 생수를 해서 물 청소를 다 하고 마치 경미한 거였는데 이거를 헬기를 했던 것처럼. 갑질한 것처럼 이슈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터지는 게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얘네들은 잽을 계속 날려야 되는 거 한 방에 안 되더라고요. 한 방에 하면 한 방에 이슈 전환을 하니까 지금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다 시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쪽 사람들 참 보면 야비하긴 하네요. 사람이 칼에 찔려가지고 목숨이 건강에 달리는데 그리고 그거를 맞아요. 가지고 세상에 뭐 갑질 네, 두 가지가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권력을 가져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대대로 가졌던 사람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운용하고 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그거를 저희가 좀 지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성이 쓰레기다라는 네. 점을 우리가 또 진짜 갑질은 사실 이게 갑질이에요. 네. 그거 먼저 하고 가시려고요? 이것도 먼저 하죠. 먼저 이게 이 갑질? 윤석열의 네.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작년 재작년인가 네네.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납골당을 아마 정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 이제 추모공원에 그 계십니다. 묻히셨죠? 근데 세상에 저기에 경호실 예산으로 CCTV 4대 그리고 실제로 경호원까지 배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저게 23년도 8월에 설치를 했고 그 시점이 뭐였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저기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그 시점입니다. 야, 네. 근데 이것이 국민 세금으로. 이게 갑질이죠. 뭐 네, 갑질이야. 그렇죠. 세상에 그 흉기에 찔려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거를 이송하는 거 가지고 갑질이라고 하면은 네.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슈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갑질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슈 전환돼가지고 무야무야 이렇게 됐어요.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고 근데 저거는 지금 예산을 CCTV 설치 예산만으로는 1,500만 원. 근데 이것도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세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모니터링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경호처에서
담당 직원이 있어서 그거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뭐 공무원이죠. 국민 세금으로 되는 뭐 거고요. 왕릉이야? 아 진짜 와, 나 얼척이 없어가지고 왕릉도 이렇게 안 하겠다. 근데 저 모니터링을 경호처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추모공원을 관할 경찰서 파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경찰이나 파출소에서 어. 역시 이 모니터링 등을 관리하는 데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꾸준히 계속. 얼마 전에 모 경찰관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쓱 지나갔어. 네. 이제 보니까 저거였구나. 아, 그래요? 그러면서 뭔 얘기 끝에 아이고 뭐 요새 경찰은 뭐 옛날보다 낫지, 옛날 공무원보다 낫지, 옛날 포졸보다 거의 포졸인데 저거는. 경찰이 낫지 이러니까 씩 웃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말을 돌리면서 아이고야. 옛날에 능참봉도 있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씩 웃으면서 요즘도 있어 이러더라고. 무슨 능참봉? 이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던 능참봉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건 당연히 능참봉이네, 진짜. 근데 경호처가 지금 해명하는 것도 웃겨요. 이거는 법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시행 중이다라고 해명은 그렇게 합니다. 아, 법령에 무슨 법령에? 법령에 저기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 묘지 지키라는 그런 법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동일하게 했다. 근데 역대 정부에서 동일하게 한 거를 밝히지는 못하고 바로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에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지금. 이것이 네. 팩트인 거고요. 그러면은 뭐 어떤 법령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시행 중이냐 세부적으로 그게 뭐냐 물었을 때는 답변이 웃겨요. 경호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 친짓하고 있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 모가지를 다 잘라야 돼. 아니, 진짜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야. 진짜 광화문 내거리에 끌어다 내서 저기 이제 공개적으로 길로틴 단두대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선형, 그러니까 먼저 네. 돌아가신 분의 선형 경호 대상이어서 한 거다. 역대 정부에서 그랬다. 그럼 역대 정부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그랬지 거짓말을 모르고 하냐고요. 그럼 세부적인 조치 사항이 뭐냐? 이거는 경호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가 그들의 지금까지 말한 팩트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저걸 설치를 하고 저게 또 그것도 있대요. 뭐 그 스피커. 네. 경호용 스피커. 접근하지 말고. 보고 있다가 이제 네. 경호용 스피커로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저거는 카메라도 좋아서 사람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갑질입니다, 세상에. 아유, 참, 야, 정말 윤석열 정권 참 희한한 정권이다. 아우, 열받네. 네. 열이 확 받는데요? 참 웃겨요. 그냥 빨리 수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어. 공무원을 시켜서 본인 그걸 개인적 사유로 무슨 집 지키는 집사마냥 그렇게 그러니까. 한 거가 저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 금액이 별게 아니니까. 이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래, 어차피 일하는 이거 얼마나 공무원 한다고 그래요. 월급 뭐 주는데. 이렇게. 네, 아주 참 아, 못했죠.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창원지검부터 수사가 잘 안 되니 답답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명태균 씨 관련돼서는 명태균 씨가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경남 창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25일인데 경찰이 이제 그 검찰에서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27일, 28일 이틀간 창원에 내려가서 명태균 씨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명태균 씨는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다리도 그렇고 몸이 불편해서 여기에 있겠다. 그래서 직접 내려가서 이틀간 조사를 합니다. 뭐 당시 수사 보고서에 그 수사 검사 8명이 모두 연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씨를 이제 수사하러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말고 이제 당시 이제 수사 보고서가 나왔을 당시에는 명태균 씨뿐만 아니고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 이 수사 보고서에. 근데 이 시기가 지난해 11월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윤석열이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 신분이었을 때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이 11월 7일입니다.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이드라인식으로 뭔가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사가 아무래도 좀 묻혀버릴 것 네. 같으니 그 검사 8명이 연명을 해서 절대 묻으면 안 맞아요, 된다. 맞아요. 그때 그런 취지였군요. 윤석열은 그때 당시 이제 전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이 힘이 아직은 그때는 셀 때고 그때는 계엄 전이니까요. 11월 달이면 기자회견을 열면서 명시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를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은 국정농단이라고 하며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못된 놈. 아우씨. 김건희 수사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6일 뒤에 그 수사를 했던 모든 그 검찰들이 수사 보고서에 거의 이제 그 연명을 했다. 어딘가.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주시 그때 당시에 시퍼렇게 대통령이 눈을 뜨고 있을 때 검찰들은 김건희 수사 필요하다라고 보고서를 올렸던 것이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근데 김건희 수사 뭐 불기소 처분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얼마나 윤석열이 함부로서 권력을 마구 휘둘렀는지 지는 다른 사람 뭐 권력 수사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라고 하더니 지는 오히려 자신의 수사를 안 받으려고 오만 짓을 다 하다가 끝끝내는 계엄령까지 선포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계엄령 뭐 다 이제는 많이 아실 거예요. 계엄령 선포가 12월 3일이잖아요. 근데 12월 그러니까 바로 전날에 명태균이 야 내가 있는 황금폰 이거 자료 검찰한테 안 주고 민주당이 다 줘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엄이 또 선포되고 그랬던 거니까 김건희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아 근데 참 검찰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비화폰 그 김영훈인가요? 경호차장. 아, 김성훈. 김성훈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구속하는 것을 구속 기각시키고 그러니까 참 검찰도 그렇죠. 보면 인간이 이쯤 되면 인간이 참 더러운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맞아요. 한동훈도 그렇고 보면 얘네들은 항상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남이 저지른 것처럼 뒤집어 씌운다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맨날 이재명 대표 물고 뜯고 했지만 지금까지 수사를 회피하고 그 검찰을 무력화시킨 거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도 계속해서 툭하면 이재명을 물어뜯는데 이래서 검사라는 새끼들은 절대 다시는 대통령을 하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검사 출신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못 믿겠어요, 이 사람들. 아니 근데 한동훈은 검사 출신인데 본인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동훈이는 나오라 그랬는데 가만 안 놔둘 거야. 한동훈은 정말 계속 뭘 하실 거죠. 한동훈은 나한테 맡겨줘.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언론사도 한동훈을 지금 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한동훈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동훈은요, 지네 딸내미 비리 지키려고 계엄령 할 놈이에요. 한동훈 제 딸내미 입시 비리 지적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잖아. 그런 미친 놈이에요. 한동훈 집에 찾아가서 문 한 번 두드리고 문 한 번 이렇게 손잡이 한 번 돌렸다가 기소까지 당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 새끼가 계엄령 하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던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그 맛을 못 누리게 하면은 금단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윤석열이 갑자기 계엄한 거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 권력 금단 현상이었던 거예요. 권력이라는 마약의 금단 현상. 권력 누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고 본인들의 권력을 그냥 쉽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행태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건희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 이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탄핵 소추된 검사들 3명이 있거든요. 누군지 그 명단을 다시 한 번만 불러드릴게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색해서 한번 이름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라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성대 출신이고요. 연수원 30기입니다. 다음에 또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네, 조상원 4차장 검사는 서울대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그동안에
좀 윤석열 라인 중에서도 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뜨기 시작했죠. 아, 김건희 편들다가 이렇게 뜨기 시작한 갑자기 뜬 겁니다, 이 사람. 야, 그럼 김건희한테 붙어서 지금 어떻게 좀 아. 해보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또 의혹을 네, 갖을 네.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이 최재훈. 최재훈 중앙지검 네, 그 네. 반부패 2부장이 네, 그렇죠? 네.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 이제 자라나는 정치 검사 그 새내기입니다. 신입생이에요. 이창수, 조상원, 음. 최재훈입니다. 네. 음. 이들이 어저께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억울해했다더라고. 아니 이들을 변론하는 변호사도 울었대잖아요. 울먹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걸 헤럴드 경제에서는 또 그걸 울컥해가지고 네. 그래서 받아들었더라니까. 제가 오늘 실은 이거를 좀 할까 하다가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안 가져왔는데. 열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들이 왜 그러냐면 이들이 변호하는 변호사가 울컥했다. 그러면은 왜 울컥했는지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지를 아주 꼼꼼히 봤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은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저 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 울컥했다라고 기사 쓴 데가 바로 헤럴드 네, 경제잖아요. 헤럴드. 박지영 기자. 내가 이름을 내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해. 인연 미쳤나 그랬어 내가 진짜. 헤럴드 경제가 오래전부터 검찰에 의해서 아이고. 그 콩국물 집어먹는 데로 유명해요. 거기서 검사들 뒷바라지를 잘해주면 그 조선일보 갑니다. 그 사례도 있어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확 낼 때 이게 빵 터졌냐면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언론사 후배니까 선배님 다른 언론인 이름을 지목해서 지적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선배님은 힘듭니다. 이 얘기를 하고 방송에 왔는데 2년 미쳤나 이래버리니까 내가 진짜 아유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아, 근데 그 기사는 그거는 진짜 걔는 놀랐어요. 지가 먼저 나한테 한 게 있어. 돌려받는 거야. 아무튼 이 사람들이 본인은 억울하다 막 그러면서 그 변호한 변호사가 울먹이면서 이 사람들 이 검사 3명을 변호를 했지만 그럼 왜 억울한지의 내용은 전혀 단 한 글자도 없었다. 진짜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탄원서에서 반드시 탄핵해달라는 탄원서를 쓰든지 해야겠다. 아, 진짜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거 있잖아요. 윤석열이 저는 이것도 기대해봤어요. 그러니까 뻔한 기대일 수도 있죠. 윤석열이 어떤 부분에서 본인한테 압력을 넣었거나 압력처럼 느껴졌다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래 그 검사들 니네들도 공무원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심정으로 한 줄 한 줄 내려 읽어봤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울먹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써주는 기자들이 나쁘다니까. 이름 뭐라고요? 예? 헤럴드 경제 박지영. 아니 도른 거야 그들은. 걔 지금 걔네 선배 저기 좌머식이 걔 따라서 조선일보 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걔가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일보 갔잖아. 조선일보가 그 연봉을 조선일보는 채널A 갔구나. 아 채널 A. 아무튼 뭐 그렇구나. 유이곤이처럼 조선일보 가려고 그러는 거지 뭐. 아유 참나. 또 열받기 시작하네. 자, 다시 우리 명태균 얘기로 돌아와서요.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명태균 특검법은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했나요? 처리 안 했나? 그러면은 명태균 특검 말고 명태균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및 공천 선거 이게 내용이 있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조작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수사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제 김건희 상설특검이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거기를 한번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건희 상설 특검도 해야죠. 근데 네. 명태균 특검 마저 해야지. 명태균 특검 때문에 지금 제일 좀 답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분은 이분 아닐까. 누구요? 우리 김표 형님. 본명이 판표 형님이시죠? 왜 판표죠? 원래 본명은 판표예요. 홍판표, 왜요? 홍준표, 그리고 홍만표, 뭐 친인척 관계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원래 이름은 홍판표였대요. 아 그래요? 홍준표로 개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이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나는 명태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돈을 보낸 기록이 나와요. 김건희 상설특검 먼저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 한번 할까요 그러면은? 먼저 하고 그럼 홍준표 한번 해볼까요?
네, 명태균은 관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홍준표 이제 라인이 두 개 라인에서 명태균 쪽에 5,70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죠. 네, 검찰에서 이제 그 명태균 핸드폰에 포렌식하면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쩌나, 상황했다고 이 했는데, 아저씨. 네네, 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날짜 그리고 금액, 입금자명까지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이거를 검찰은 이걸 다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진짜 못된 놈들이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검찰이 말하는 캐비넷이에요. 검찰청 캐비넷이에요. 이렇게 갖고 있다가 자기들이 뭔가 필요한 순간에 끄집어내는 거야. 네. 근데 이제 홍준표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홍 시장의 아들 친구인 최용희 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홍 시장의 아들 친구인 최용희 씨, 아들 친구예요. 이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최용희 씨가 내 계좌로 하지 말고 이 계좌로 갚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동 추심을 한 거야, 뭐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아들 친구인 최용희 씨가 이 계좌로 하라니까 그 계좌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되게 공교롭게 홍 시장 명 씨가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시점과 되게 교묘하게 맞물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돈을 보낼 때 혹시 나중에 우리 걸리면 이렇게 말을 하자라고 말을 맞춰놓은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5,700만 원이 갔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비공표 여론조사 시기와 되게 맞물려서 최용희 씨가 말했던 그 계좌에 돈이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최용희 씨 난 모르지.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이 계좌로 넣으라고 했어. 이렇게 허술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홍준표 이 사람도 권력자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이렇게 빈약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선 울고 시장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권력자라는 사람들이. 이래놓고서는 맨날 민주당 쪽 정치인들만 물고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정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러운 짓은 더 많이 하면서 꼭 그냥 이것들 그냥 그렇죠.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가 SNS에도 본인 입장을 내놨어요. 오늘 아침이었어요. 아니 본인이 엄청 지금 억울해해요 보니까. 네. 네, 이런 뭐가 글을 억울해요? 올렸습니다.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감찰 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보세요.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 그거 정상 아닙니다. 아니 이 얘기가 되게 확 갑자기 국민이 또 속을까? 이성 그러니까 망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오늘 오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제가 캡처한 거잖아요. 1시간 전인데 오늘 오전 9시 정도. 네. 옛날처럼 김대엽 병풍 공작을 또 하겠다는데 국민이 속을까요? 아이고야. 병풍 공작인지 아닌지는 뚜껑 열어봐야 알죠. 그리고 참 짜증나기 시작하네. 만약에 이게 이 반대 상황이었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었다면 지금 이들 뭐라 그랬을까요? 너무 허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돈이 간 시점과 너무나도 잘 맞물리는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그러니까. 수 있어. 그러면서 본인 뭐 이번에 시장직 내려놓고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경선까지는 시장직을 내려놓지 않고도 경선을 그렇죠. 해요. 가능하죠. 그런데 본인이 시장직 내려놓고 내가 지금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또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실제로는 아닌데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언론에서도 홍준표 무슨 뭐 시장직 사퇴, 조기 대선 도전 공식화 이렇게 말도 안 된 타이틀로 또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참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장까지는 도전은 마음대로 그렇지만 시장직은 잃지 않고 그냥 가진 상태에서 도전을 합니다. 참 그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나마 저쪽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요새 보면은 똑같구나. 똑같아요? 나을 네. 하나도 없구나. 똑같습니다. 자, 역시 똑같은 김건희- 사람이 또 있어요. 김건희 특검은 이따가 할까요? 네, 이따가 해요. 네네. 아니 이거 몰아서 쭉 이어서 듣고 한번 해야지. 해볼까요? 예. 이어서 쭉 한번 해볼까요? 명태균, 그다음 이제는 오세훈입니다. 그쪽에서 다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홍준표가 있었고
오세훈도요. 오세훈도 있고요. 한동훈은 이제 선배가 담당해서 하신다고 내가 하셨으니까요. 담당일지는 접니다. 음. 한동훈 담당일지는 접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세훈과 명태균과 연결해주는 보좌관이 강모모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라인 A씨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아. 근데 우선 이 새로운 라인 명태균과 연결을 했던 이 A씨는 현재 오세훈이 서울시장이잖아요. 오세훈의 측근이자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근데 이 A씨가 명태균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그리고 직접 만났던 사실이, 이것이 이제 명태균의 폰을 포렌식과 검찰이 이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밝혀진 거죠. 강모 씨라는 사람하고가 원래 라인이었는데 네, 그 라인 언론엔 강모 씨 한 사람만 나왔어요. 강 보좌관. 그 라인을 끊고 네. A 씨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마치 옛날에 저 산호맹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운영하던 그 라인이나 접촉선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 선을 버리고 다른 선을 개설하거든요. 딱 그런 식이야. 간첩들이 점조직 활동하는 것 느낌 같이 그러네. 이 간첩 아니야? 이거 오세훈 간첩? 아니, 진짜 하는 거 보면 진짜 간첩이야. 얘들이 간첩이야 이거. 모르겠어요. 그거를 지금까지는 강모 씨를 끊고 A 씨가 지금 그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A 씨하고 딱 했는지, 아니면은 산발적으로 두 라인 아니면 더 다른 채널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기로 봤을 때는 이 시기는 언제냐면 21년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서로 A 씨,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무원이 A 씨가 그 명태균하고 연결이 되고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강 보좌관도 있고 이 공무원,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어공이죠, 어공. 늘공이 아니고 어공 A씨인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때마다 그 접촉 라인을 바꿔가면서 심지어 재력가를 이용해서 한번 접촉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방식을 썼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0년 우리가 표를 보면은 12월 22일 명태균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해요. 오세훈 관련돼서. 그리고 1월 20일 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에게 문자, 오늘 저녁 6시 반 예약 김땡땡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빨간색 라인으로 된 날이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1월 20일, 밑에 빨간색 글씨도 1월 27일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네, 그런데 명 씨는요, 오세훈을 직접 만나게 지금까지 4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장소까지도 다 3회는 장소까지 다 밝혔어요. 그리고 총국장집 뭐 이렇게. 네, 장소까지 다 밝혔어요. 다 밝혔는데, 그러니까 1월 23일 그리고 28일 그리고 2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하루는 명태균의 변호사가 이거는 나중에 밝히겠다. 아, 그게 걔 결정적인 모양이죠.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오세훈 시장이 알 것이다. 이건 나중에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뭔가 치명적인 장소의 모양인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것이 오세훈과 연결된 강 보좌관 말고도 지금 공무원 A씨와 이렇게 연결돼서 만났던 사실. 근데 최소한 만났다는 것은 명태균의 주장이지만 이들이 연락했다는 거. 그리고 연락한 것뿐만 아니고요. 여기 이제 후원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김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재력가. 네, 이 사람이 총 13회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총 3,300만 원을 명 씨한테 보냈다라는 것도 팩트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뭔가 돈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명태균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요즘 저 유달리 저한테 뭐 취재해달라 그러면 내가 돈 주겠다? 저기 후원금을 내겠다라는 사람이 부쩍 많이 늘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나 했더니 이거 아닌가 봐. 요건 같다. 저한테는 돈 주겠다는 사람이 없네. 그래, 열심히 취재 한번 해볼 텐데. 아유, 참. 근데 네. 이거를 굳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거지, 연결된 것이 팩트가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세훈은 지난 보궐 때 시장 이제 출마했을 때 그때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생태탕 얘기하고. 예, 비열한가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명태균 관련돼서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초기에 명태균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야,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 사람을 되게 비하하고 폄하하는 거죠. 상대가 가치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서 나는 끊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기자들이 사실 한마디씩 해줘야 돼요. 그 조금 표현이 과하시지 않나요? 라고까지 아무리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꼭 표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한마디 옆에서 자제시켜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해. 기자들이 찍힌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물론 오세훈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사람 되게 쫌스럽습니다. 아, 난 또 가까이서 보면 괜찮다고. 아까 되게 좀 쫌스러워요. 못 모르는데 되게 쫌스럽고 되게 좀 검하네요. 기자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오세훈이 시장할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되게 검하네요. 제가 그때 박원순 시장하고 저 오세훈 시장하고 두 사람을 너무 그 극명하게 그 봤는데 박원순 시장은요 기자들이 가잖아요. 그럼 기자들한테서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해요. 진짜요? 예, 근데 오세훈은 네, 알았어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도 밝혀진 것이 저소득층 아이들 그리고 고소득층 자제들. 뿌리 깊은 거죠. 예, 서울시에서 이제 그 의원들과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저소득층 아이들. 근데 그거 영상으로 보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고소득층 자제들. 아우 확 그냥. 이래서 그냥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아랍에서 돌팔매형이 있는지 나 알겠다니까. 나 진짜 이런 사람들은 단두대도 아까워요. 돌팔매형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런 얘기하면요 여기 찬성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올라오세요. 진짜 돌 던져갖고 죽이는 거예요? 무섭다. 아 열받아. 아니 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 던지라. 네. 그게 사실은 돌팔매형이에요. 죽을 때까지 돌팔매가 하라는 얘기지. 근데 좀 웃겨요.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그러니까 둘 다 명태균한테 그 여론조사 관련 시기에 여론조사 있는 시기 이 사람들도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시기예요. 돈을 줬어. 근데 홍준표는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이쪽 계좌에서 줬다라는 거고 오세훈은 나는 모른다. 나는 끊었다. 근데 후원 회장이 자기네가 준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약간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웃기지도 않죠. 형법상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긴 해요. 어떻게 해요? 본인 계좌 직접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좌와 이 당사자 그 피의자하고의 관계를 입증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네, 직접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왜 되는 내 말이 그 겁니까? 말이야. 그게 이 정도도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차이라니까요. 이재명이 하면은 다 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관계가 없어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있을 것 하면은 같으니까 수사해보자 이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리고 수사인데 그거 없으면 다른 별건으로 해서 계속 그쵸. 파생해서.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사자를 족쳐가지고 너 여기서 이재명을 불어주면 너 싸게 해서 내보내줄게. 그 대표적으로 공작에 넘어간 사람이 유동규인 거죠. 유동규는 그래서 사실 감옥에 지가 받아먹은 것만 해도 유기징역인데 지금 나와서 잘만 놀잖아. 유튜브하고 살잖아. 유동규는 태극기 집회에서 본인이 무슨 셀럽이더만 아주. 어이가 없어갖고 그것도 뭐 이상한 얘기 하는데도 또 셀럽이더라고요. 참. 이래서 우리가 빨리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건희 상설특검이 이제 그 처리가 되죠. 상설특검 네. 처리가 된다고요? 누구야 최상목 권한대행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그 다음 단계로 진척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말씀드린 건 특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특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다가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데 상설특검은 이미 법이 마련돼 있어요. 최상목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최상목이 임명 요청을 해야 돼요. 임명 요청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게 지금 2달째 걸려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최상목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본인이 임명 요청이요? 임명 요청을 해야 돼요. 아, 최상목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게 임명 요청 이거 다시 한번 알아봐야 뭘 해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임명 요청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왜 넣는지 모르겠어. 그게 그런 절차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 창설특검법을 할 때 그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7일 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명태균 인간 특검법을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이제 특검법도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된 이제 김건희 씨 특검법을 처리할 생각 예정인데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모든 언론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상목과 상관없이 김건희 상설특검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갑자기 멘붕이 오는데요. 뭐, 이거 제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뭐냐면 다시 최상목이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재량권이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이긴 한데 그 절차가 개시되어야만이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절차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문을 반드시 열어주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럼 법적으로 정확하게 뭔가를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에 오는데 언제 해주실 건가요? 그 가져올게요. 제가. 그 상설 전에 특검법은. 그러면 한번 네. 보도를 한번 해주세요. 네, 상설 그거 특검법이 있어요.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래요. 지금 다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선은 그거는 최상목이 얼마나 발목을 잡을 수 있는가 법적 근거는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럼 그거는 꼭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그겁니다. 꼭 알려주세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하고 계기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요. 그 단계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이제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게 진짜 걸리면 그건 꼭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금 저 한덕수가 내가 왜 탄핵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탄핵당한 거예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근데 거예요. 그거는 상설특검이 아니고 그냥 특검이었거든요. 아니 상설특검법이 그렇다니까. 그거는 꼭 진짜 해주시고 그럼 우선 내용을 그거는 네. 지금 저희가 결론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건희 씨의 상설특검 법안은 명태균의 지금 공천 개입하고 이거는 내용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명태균 특검에서 충분히 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빠졌고 지금까지 지겹게도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있고요. 네. 코바나 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이 있고요. 뇌물 협찬. 예전에 무슨 뇌물 받았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인 당시에 검찰총장 코바나 당시에 컨텐츠에서 이제 그 뭐 전시회를 하는데 뇌물을 받았다. 이게 있고 디올백 수수 의혹이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네. 아우 진짜 많다. 네. 그리고 임성근 구명 로비 등 국정농단 의혹이 있습니다. 해병대 네.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총 11가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상설특검은 이제 이렇게 법이 따로 있어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요. 네네. 법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시간 바로 보여주시네요. 네. 봐야죠, 뭐. 예, 이게 다들 이제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수사대상 및 해가지고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뜨죠. 네. 뭐 특별검사 임명 절차,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를 의뢰하여야 한다. 의뢰하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모든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다 따랐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근데 지금 뭐뭐 해야 한다를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특별 거죠. 검사를 그러니까 상설 특검을 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한데 특검 검사가 필요한데 이거를 후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네, 의뢰하여야 한다.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할 검사들의 후보를 내질 않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겁니다.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네요. 네. 특검법, 이게 이제 상설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지금 막히는데 사실 이거는 과거에
어떤 뭐 하여야 한다이기 네. 때문에 재량권이 없어요. 저거 안 그럼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저거 안 하면 사실 탄핵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저기 자체가 머스트였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최상목이 탄핵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탄핵당하는 거예요. 한덕수도 이것 때문에 탄핵당하는 겁니다.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는데 상설특검을 임명을 안 하고 개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은 임명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상설특검은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사유가 돼요.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한덕수 탄핵 사유에 이거. 다른 사람들 잘 얘기 안 하는데 한덕수 탄핵 사유에 상설특검 임명하는 거 탄핵 사유에 포함돼요. 그러면 혹시 다른 뭔가 출구가 있을지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돼. 취재를 하든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대로 되려면요. 최상목도 탄핵해야 돼. 사실 최상목이 탄핵 사유가 제일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갑자기 표정이 되게 어두워졌는데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같이 어두워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우울하네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방송을 마치고 내일 오전 일찍부터 한번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한번 국회로 가가지고 전화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답답하네요. 확 그냥 올라오죠. 갑자기 확 체하는 느낌이에요. 기분이 되게 우울하네요. 오늘 방송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어요. 네. 답답하지만 네. 그래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꼭 그래야 되죠. 오늘 윤석열이 마지막 있었으니까 네. 이제 한 2주 뒤가 되면 윤석열이 이제 빠이빠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가 꼭 구속되는 거, 그리고 법정 이 사람들이 이제 처벌받는 모습 꼭 봐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한동훈 특검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 한동훈 특검도 한번 해봅시다. 명태균 특검 다음에는 한동훈 특검. 한동훈은 맡아서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자, 금요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